비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오래 버텨온 사람처럼 깊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천장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죠.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전기장판의 붉은 불빛은 깜빡이며 마지막 열기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불 끝을 당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랜 세월을 버틴 나무의 울음 같았죠. 그는 손끝으로 허리를 짚으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반쯤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오래전에 멈춘 듯했죠. 오늘도 비네요. 혼잣말이었지만 방 안은 대답 대신 더 깊은 고요로 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굳은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위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삼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목이 메었고 입안은 텁텁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알약 3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 없이 삼켰습니다. 알약이 목에 걸리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오늘까진 되겠지.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엔 작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침이 몇 번째였던가. 처음엔 이런 현실이 서글펐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괜찮아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그는 조용히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그 손으로 집을 짓고 벽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 손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신문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종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부드러웠습니다. 신문 일면의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집값 사상 최고치 돌파.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본격화.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훑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남이라. 짧은 한마디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그는 신문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종이에서 작은 찢김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틈에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벽에 기대둔 재활용 집게를 들었습니다. 고무장화는 오래돼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골목 끝에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줄은 인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가 비와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르신, 식판 먼저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식판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닿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배가 고프지만 존중을 잃으면 마음이 굽는다. 언젠가 시장에서, 공사장에서 누군가 그를 사장님이라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호칭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식판 위의 국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이 나를 잊었을 뿐이죠. 식판을 반납하고 철문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광고판이 반짝였습니다.
강남의 새로운 중심, 분향계시. 활자는 화려했지만 빗물에 번진 문장은 마치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먼 기억이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흘길을 밟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논뚝, 삽, 땀, 그리고 해질녘의 붉은 노을. 그 안에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몰랐지.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비가 새졌습니다. 박노인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전기장판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그 불빛에 비쳐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 잠시 섰습니다. 오늘도 버텼어요. 당신이 그러던 것처럼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뚜렷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을 견뎌낸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게 내 유일한 자랑이니까요.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던 그 시절처럼 나도 다시 일어설게요. 언젠가 꼭.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밖의 빗소리가 점점 세졌습니다. 공기 속에서 오래된 흙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곧 다른 시간의 문을 여는 신호가 될 거라는 거요. 이튿날 아침, 비는 여전히 멎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전기장판의 희미한 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습기 먹은 공기가 폐 속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제 덮어둔 신문은 아직 젖어 있었죠. 그는 이불을 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나을까요?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벽에 붙은 전단지가 반쯤 뜯겨 나부꼈습니다. 무료급식 안내라고 적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급식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젖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사람들의 어깨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냄새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비와 국물 냄새가 섞인 묘한 온기. 그 속에서 박노인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르신. 예,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점잖았습니다. 손에 쥔 식판이 금속성 냉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금속 쟁반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 국자 퍼내는 소리, 그 모든 게 하루를 버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국물이 넘친 식판을 받아 자리를 찾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팔꿈치로 그를 스쳤습니다. 아저씨, 줄 좀 똑바로 서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늙으면 눈도 안 보이나. 짧은 말이었지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박노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숟가락이 식판 위에 떨어지며 쨍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숟가락을 집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웃음은 억지로 꺼낸 불씨 같았습니다. 맞은편 노인이 그를 조용히 바라봤지만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물컵을 찾았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반납하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길 건너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안은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처방전 부탁드려요. 보험 적용해서 13,800원이에요. 그는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단말기의 불빛이 초록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네요. 약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의 귀에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약사는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챙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 한가운데에 남았습니다. 거리에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거리의 광고판이 번쩍였습니다. 강남의 새로운 중심, 사전 청약 시작. 글자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어질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논뚝길, 흙냄새, 젊은 손, 그리고 허허벌판. 그때 그 땅, 그 자리.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그 땅이었구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골목 끝에 우체통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빨간 우체통은 녹이 슬어 있었고 입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흐릿했고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중앙엔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엔 희미하게 영동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붉은 점을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손가락 끝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아직 내 안에 있었군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구겨진 신문 옆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신문의 활자와 지도 속 붉은 점이 겹쳤습니다. 강남 재건축. 그는 그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달라졌습니다. 불빛이 눈동자 속에서 잔잔히 일렁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점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심장이 오랜만에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그의 눈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기장판의 붉은 불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 불빛은 어제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아볼까요? 바깥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천천히 낯익은 흙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가 곧 시간의 문을 여는 첫 신호가 될 거라는 거리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닥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죠. 박노인은 창문을 조금 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폐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구겨진 신문과 펼친 지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점은 밤사이 더 선명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 점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심장이 잠깐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봐야겠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폴더폰을 꺼내 막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곧바로 음성사서함 안내가 흘렀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잠시 후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세 글자와 말줄임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렌 통장 사본이 있었죠. 표지엔 손주 교육비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말끝이 바람에 묻혔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도는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낮은 사람 소리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를 빠르게 계단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의 형광등이 노랗게 깜빡였습니다. 비에 젖은 고무 매트에서 고무 냄새가 피어올랐죠. 유리창 너머로 경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동호요. 아버지입니다. 세대 확인이 안 되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전화가 잘 안 돼서요. 잠깐만 전해주세요. 경비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이라. 규정? 그는 단어를 한번 되뇌었습니다. 혀끝이 뻣뻣해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쇠사슬이 끼익하고 울었죠. 그 소리가 오래된 마음의 경첩을 건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아이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웃음이 바닥을 튕겨 올랐습니다. 그 뒤를 어머니가 급히 따라 나왔죠. 아이 하나가 박노인의 다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바지 젖었어요. 응, 비가 와서 그래.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아 살짝 뒤로 당겼습니다.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칙하는 소리를 남겼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문틀을 더듬었습니다. 도어락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방문이 그의 손을 밀어낸 듯 했죠. 그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얇은 굳은 살, 미세한 상처, 젊은 시절 망치와 삽을 잡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초인종 하나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경비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규정 같았습니다. 아들 잠깐 보려고. 확인 안 되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부서지는 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장바구니 비닐이 찢어지며 귤 몇 개가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등껍질이 물기를 튕기며 굴렀죠. 아이 하나가 귤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요. 고맙다. 박노인이 귤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등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단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경비실 문이 닫히며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코끝에 차가운 냄새가 맺혔습니다. 가로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무릉덩이는 램프빛을 흔들어 비추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우체통이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손을 넣었습니다. 새로운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번엔 도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더 뚜렷했습니다. 안에는 어제와 같은 종류의 지도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도에는 손으로 그은 연필선이 몇 가닥 더 보였습니다. 붉은 점 주위로 희미한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종이 위에서 천천히 커졌다 작아지는 착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는 지도 모서리를 펼치며 손톱으로 종이 결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얇았지만 의지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움직이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 얇음 덕분에 길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도를 신문 옆에 펼쳤습니다. 신문의 강남 재건축 활자와 지도 속 붉은 점이 정확히 겹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전기장판의 붉은 불빛이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이 마치 신호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배가 아프지만 존중을 잃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정확히 아팠습니다. 새치기라 불렸던 짧은 말, 줄을 똑바로 서라는 차가운 목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경비실의 규정, 그 모든 것이 작은 칼날처럼 살갗을 스쳤습니다. 살갑만 베었는데 마음은 오래 피가 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그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는 미소를 흉내내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폴더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문자함의 나중에요가 화면 가운데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 문장을 가볍게 터치했다가 닫았습니다. 나중에요, 그래, 나중. 그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다시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오늘 아침보다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고 커튼 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온기가 아닌 움직임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기운이 말했습니다. 가자, 움직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세워 벽에 기대고 대신 오래된 스니커즈의 끈을 묶었습니다. 지도와 신문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깨웠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또각, 벽시계가 크게 한 번 울렸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방을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거길 가보자. 거기, 붉은 점이 있는 자리. 한강 남쪽, 허허 벌판이 도시가 되던 지점. 그가 놓친 마지막 기회의 자리. 현관문을 나서자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골목 끝 우체통은 조용했고 가로등은 조금 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지도 속 빨간 점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려던 순간 전기장판의 붉은 불빛이 짧게 3번 깜빡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멈춰섰습니다.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젖은 얼룩이 희미한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불을 폈습니다. 몸을 눕히자 심장이 천천히 속도를 낮췄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길을 따라가 보자. 귓가에서 빗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문득 문을 두드리는 듯한 공기의 변주. 그는 얇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소리와 우체통 안종이의 질감이었습니다. 문이 닫혀도 종이는 남습니다. 닫힌 문 밖에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 과거로, 또 어떤 날엔 내일로 이어지겠죠. 밤이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비냄새 속에 흙이 더해지고 흙 위에 아주 미세한 기름 냄새가 얹혔습니다. 그 냄새는 어제 포클레인 팔이 움직이던 새벽의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처는 셋이 되었고 내일의 문은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한 신호가 이미 방 안을 지나갔습니다. 그 신호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길은 붉은 점에서 시작되어 아직 말해지지 않은 시간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천장의 얼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거친 나무판 사이로 새벽빛이 새어들고 있었죠. 숨을 들이켰을 때 공기 속엔 묵직한 흙냄새와 석유램프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의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요의 삐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불은 전기장판이 아니었고 면포에 덮인 솜니불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2년 10월. 그는 손끝으로 날짜를 더듬었습니다. 72년이라니. 숨이 막히듯 멈췄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요. 긴 울음소리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문이 끼익하고 울었습니다.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집 앞엔 흙길이 있었고 그 위를 물 한 개가 얇게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선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오늘도 논가요?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웃이었습니다. 아, 네 가야죠. 그의 대답은 어색했지만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너무 생생했고 너무 현실 같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공기조차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너무 따뜻하잖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논뚝길을 따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자동차의 매연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어제 단칸방에서 보았던 그 지도. 종이는 바랬지만 이번엔 새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붉은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가 강남이구나. 그의 입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했던 그 땅, 한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흙을 집어 올렸습니다. 손안에 고슬고슬한 흙이 모였습니다. 햇살이 닿자 흙알갱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이 흙을 외면했었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랜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 들어옵니다. 삽 좀 더 가져와요. 노동자들의 구령이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인부들이 포클레인 대신 삽으로 흙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땅을 다지고 말뚝을 박고 나무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묘하게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에 진흙이 묻은 이마가 반짝이는 사내였습니다. 아저씨, 구경 나왔어요? 이쪽 도로 뚫리면 서울 넘어가는 길이요. 서울 넘어가는 길이라. 그는 되뇌었습니다. 그 길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될 줄 그때의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땅 사두는 사람도 있던데 아저씨도 생각 있어?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죠.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요.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약속 같았습니다. 사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앞으로는 땅이 돈이 되는 세상일 테니까.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영동토지 매매사무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는 접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근처, 여긴 얼마입니까? 남자가 지도를 훑더니 말했습니다. 저쪽 논길이면 평당 500원 정도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게요. 남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현금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엔 어딘가 낡아 보이지만 진짜 같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밖에서는 망치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탕, 탕, 탕. 그 리듬이 그의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붉은 잉크가 종이 위에서 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불빛이 번졌습니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땅은 선생님 겁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논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흙먼지가 일어나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멀리서 기차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남겼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손을 펼쳤습니다. 붉은 점이 찍힌 지도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후회하지 않겠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들의 울음이 퍼졌고 마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서 포크레인의 첫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날 새벽 박노인은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논 위로 얇게 퍼졌습니다. 하루 전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은 새로 마련한 작업용 구두 끈을 고치며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흙먼지와 기름 냄새를 함께 실어왔고 굴착기의 팔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철제 삼날이 흙을 파낼 때마다 쾅 하는 울림이 배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경계 말뚝부터 다시 잡겠습니다. 측량사가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먹줄은 바람 덜 타는 쪽에서 잡고요. 그가 손짓하자 젊은 인부들이 줄을 당겨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끊기고 이어지는 파란 선 위에 새로운 길이 떠올랐습니다. 박노인은 그 선이 훗날 지도에 인쇄될 도로와 겹쳐지는 걸 상상했습니다. 점심 무렵 트럭들이 줄지어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이 뛰고 신호가 오가고 휘파람이 울렸습니다. 현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등 뒤로 햇빛을 느끼며 계약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에 차례로 도장이 찍혔고 숫자는 매 시간마다 달라졌습니다. 전날의 값이 오전 값과 다르고 오후의 값이 저녁 값과 달랐습니다. 사장님, 저쪽 물길 따라붙은 필지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는데요. 조건을 들어봅시다. 현금 20%를 바로. 박노인은 계산을 멈추고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기중기 팔이 해를 가리며 천천히 회전하는 모습이 유리창에 흔들렸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납시다. 계약은 오늘 안에. 그는 빠르게 서명했고 잉크는 말라갈 틈이 없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잉크 자국이 여러 번 겹쳐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짧게 수고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축하의 말들은 공중에서 가볍게 튕겨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툼한 봉투의 무게는 점점 늘었고 어깨의 힘줄은 점점 더 뻣뻣해졌습니다. 오후 부동산 유리창에는 완판 스티커가 연달아 붙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그를 눈 밝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턱 앞에서 반짝였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지금의 성공 비결은요? 길을 먼저 봤을 뿐이죠. 그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 속 한 문장이 어딘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 그 다음이 돈이다. 그러나 마이크는 돈을 더 크게 잡아당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현장 옆 빈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흰 현수막이 펄럭였고 두런두런한 목소리가 곧 뾰족해졌습니다. 보상 약속부터 지키세요. 우리 밭을 먼저 건드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박노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관리소장은 그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갑시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낮게 인사했습니다. 절차대로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서류를 공개하고 일정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등을 돌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앞에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땅값, 사람값, 시간값 다 쳐줄 거요? 박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값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말은 단단했지만 그의 손끝은 모르게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과 저물어가는 빛이 뒤엉켜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저녁이 깔리자 공사장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작업등이 켜지고 먼지가 빗기둥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철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콘크리트가 부어질 때의 둔탁한 숨, 어디선가 라디오가 흘려보내는 트로트가 바람결에 얹혔습니다. 박노인은 언덕 위에 서서 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재킷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고 그때마다 마음속 빈틈이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밤, 임시 사무실의 불은 더 하얗게 탔습니다. 비서는 다음날 계약표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 라인까지 확장하면 한 달 내의 가치가 2배로. 한 달. 그는 그 두 글자를 입안에서 굴렸다가 삼켰습니다. 빠른 속도는 늘 달콤했지만 달콤함 뒤에는 크고 작은 쓴맛이 따라왔습니다. 새벽 무렵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고 유리창 너머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새 계약서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을 하려던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속삭임이 입가에서 얼었습니다. 그러나 펜끝은 곧 종이로 내려갔습니다. 툭! 도장이 종이를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터졌고 유리창이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반짝임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다. 문장을 다 쓰고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가늘게 기울며 유리면을 스쳤습니다. 비에 젖은 소음들이 멀고 가깝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파란 펜이 지도를 빠르게 가로질렀고 빨간 도장이 붉은 섬을 곳곳에 찍었습니다. 이쪽은 민원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을 바꾸죠. 학교 부지 발표를 앞당기고 버스 노선 계획을 공유하세요. 예. 사람들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말들이 빨라지고 표정들이 얇아졌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은행 지점장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신용한도 상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죠. 박노인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피부가 벗겨지고 새 피부가 붙는 장면이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부탁합니다. 지점장이 놀라는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이요? 과속은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쉬워요. 그는 미소를 얇게 짓고 서류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오후 현장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덤프트럭이 뒤로 밀리며 자갈 더미를 엎었습니다. 괜찮나? 그가 뛰어가자 인부들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흩어진 자갈 사이로 희미한 붉은색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을 긁은 흔적이었습니다. 작고 별것 아닌 상처였지만 그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속도는 체온을 잊게 만든다. 그 문장이 불쑥 안쪽에서 떠올랐습니다. 해질녘 분양 안내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형 도시가 유리 상자 안에서 회전했고 초록과 회색의 작은 건물들이 고요히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저기 우리 애가 다닐 학교가 저기래요. 지하철이 생긴대. 속삭임들이 공기 위로 떠다녔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는 동안 박노인의 가슴 한켠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스쳤습니다. 약속은 늘 미래형이었고 책임은 언제나 현재형이었습니다. 밤 회의에서 비서는 새 일정표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내일까지 이 구간 매입을 끝내면 다음 주 착공식 일정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제가 직접 챙길게요. 사장님이요? 네. 오늘 들은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비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를 지날 때 TV 뉴스가 귀를 붙잡았습니다. 영동 일대 신도시 청사진 공개. 화면 구석에 그의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 자막이 반짝였다 꺼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의 빨간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작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고요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내일 아침 서명할 계약철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높은 곳의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래에서 공사장의 작업등이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그가 낮게 말했다가 스스로 웃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언제나 다음 발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속도는 권력이 된다. 그러나 권력은 망각을 부른다. 펜끝이 점으로 멈췄다가 살짝 번졌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잠시 어제의 단칸방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곰팡이 냄새, 전기장판의 붉은 불빛, 그리고 오늘도 비네요. 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방 안에서 아주 짧게 울렸다 사라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새벽에 기자들 또 옵니다. 새벽이요? 네, 첫 콘크리트 타설 장면을 찍겠다고. 허락하세요. 하지만 인부들 안전이 먼저라고 꼭 전해요. 그는 전화를 끊고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생긴 흉터, 청년 때 생긴 굳은 살, 그 사이로 오늘 생긴 잔 잉크 얼룩. 모든 시간의 흔적이 한 손 안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계약서를 들고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짧고 분명한 소리. 그 소리는 일종의 신호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먼 천둥이 한번 굴렀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비의 냄새가 도는 듯 했습니다. 불을 끄기 전 그는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새로운 표정.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공기가 이렇게 무겁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침대 머리맡의 시계가 또각또각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단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모서리로 도시의 불빛이 살짝 반사되었습니다. 그 반사광이 느리게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주 얇은 균열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자라는 선, 속도와 무게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피로의 선. 내일은 더 빠르게. 그는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굴착기의 낮은 숨, 철근의 마찰,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겹쳐졌습니다. 보상 약속부터 말끝이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밤 공기가 깊어졌고 도시의 심장 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넓은 지도 위를 걸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길처럼 이어졌고 길은 강을 건너 도시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밑 어둠 속에서 얇은 금이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새벽 직전 그의 휴대전화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새 메시지 미리 보기. 내일 보상협의 가족 면담 요청. 그는 잠결에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 사람값부터. 그리고 어둠이 마지막 숨을 들이켰습니다. 곧 조명이 켜질 것입니다. 속도는 더해질 것이고 수치들은 커질 것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창이 반짝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삐 움직였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사무실 안 박노인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시 지도와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강남구 지구 3단계 재개발 승인. 굵은 글씨가 그의 이름 옆에서 번쩍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구역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서의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끝에 앉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가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건 서류 냄새와 창밖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아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듯했죠.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키운 건지, 내가 이 도시를 키운 건지.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 얼굴엔 미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단하게 굳은 돌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기자회견 일정입니다. 새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자들 질문은 예상했죠? 예, 대부분 투자 성공 비결과 부동산 시장 전망일 겁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늘 그렇지. 사람들은 돈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만 궁금해하지. 비서가 나간 뒤 그는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들어와 바닥을 은빛으로 덮었습니다. 그 빛 위에 그의 그림자가 얹혔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손가락을 들어 그 그림자를 더듬었습니다. 넌 누구지? 낮게 중얼거린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탁자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막내 따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 잠깐만 뵙고 싶다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들여보내요.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손에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바쁜 줄 알았는데. 바쁘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오늘 기사 봤어요. 강남의 신화 박 회장. 그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기사는 늘 과장된 법이야. 과장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믿어요. 하지만 그 신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니?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행복하신가요?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르겠구나.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수첩이에요. 이사하면서 나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그의 앞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아버지. 문이 닫히고 방 안엔 봉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1972년 10월 첫 계약날, 당신은 흙을 밟으며 웃었다.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앞에 그때의 새벽이 스쳤습니다. 강가의 안개, 붉은 점, 젊은 손. 그 손이 흙을 움켜쥐던 감각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빛 사이로 어둠이 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성공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의 이름인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곧 가겠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 도시가 나를 닮아버렸군. 그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이 크게 딸깍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현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비어 있었고 어디선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에 멀어진 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 창문마다 잔불처럼 남은 조명이 박노인의 잠들지 못한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어젯밤 딸이 두고 간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첫 계약날, 당신은 흙을 밟으며 웃었다. 그 문장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글자마다 묘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웃었다. 내가 정말 그날 웃었나?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책상 옆에 세워둔 지팡이가 흔들리더니 바닥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회색빛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순간 전기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밖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탁자 위 노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그 빛이 그를 부르는 것처럼요. 그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종이인데. 그가 낮게 중얼거리자 페이지 속 잉크가 미세하게 번졌습니다. 그 잉크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문장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새벽을 기억하고 있군요.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문 유리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낯선 실루엣. 젊은 남자, 똑같은 얼굴, 하지만 주름도 없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너는 나인가? 그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거울 속 인물도 같은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나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기 속에서 젊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 왔지? 이제 다 끝난 일인데.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젊은 그는 웃었습니다. 넌 잊었잖아. 그날 땅을 밟으며 세상이 바뀔 거라 믿던 그 순간을. 그건 꿈이었어. 아니, 현실이었지. 내가 도장을 찍을 때 강 건너의 안개가 거치던 거 기억나지 않아? 기억은 나지만 그 기억을 버렸지. 돈과 빚과 속도 속에 묻어버렸어. 노인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거냐? 나 혼자 이 도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다 가진 것도 아니야. 젊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넌 잃었지. 웃음을, 가족을, 그 땅의 냄새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살아남으려면. 살아남는 게 다야? 그 말에 노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첫 지하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젊은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 해. 어디로? 너를 시작하게 한 그날로. 노트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페이지가 스스로 넘어갔습니다. 강남 논뚝길. 1972년의 새벽. 글씨가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그 길을 걸으면 바꿀 수 있을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야. 그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무겁던 공기가 가벼워지고 귀에선 또각또각 시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간이 돌아가고 있군.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흙 위에 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하늘, 그 익숙한 냄새.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했고 공사장의 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젊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무엇을?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기. 그가 고개를 들자 멀리서 소녀 하나가 밭두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도시락을 들고 웃으며 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리가. 딸은 아무렇지 않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와요. 엄마 기다려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래. 딸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에도 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람에도 울지. 그가 눈을 감자 모든 게 다시 흔들렸습니다. 흙, 햇살, 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번지고 다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회의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씨는 사라지고 빈 종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래요, 난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그때 창밖에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 종이가 부드럽게 들썩였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마지막 문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자만이 내일을 만든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빛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천천히 데우고 있었죠. 박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기억이 꿈처럼 혹은 기억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건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자만이 내일을 만든다. 탁자 위엔 여전히 노트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아무 글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종이를 쓸었습니다. 거칠던 종이 질감이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낮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아침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 누군가 문을 열고 인사하는 소리. 모두가 다시 오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가 가장 아끼던 것들. 계약서, 부동산 도면, 차트,
잉크 묻은 도장. 이제는 그저 종이와 잉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들을 밀어두었습니다. 서류가 바람에 살짝 움직였고 그 안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 아침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회의 없습니다. 네, 일정이 다 취소하세요. 오늘은 제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창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창틀에 올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된 흙의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네요.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성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한층, 또 한층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이른 출근이십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퇴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자 공기가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가을비가 거리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는 코끝으로 냄새를 들이켰습니다. 젖은 흙냄새, 섞인 빵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모두가 다시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택시 대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공원 입구가 나왔습니다. 그곳엔 나무 벤치와 오래된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 붓은 오래전 젊은 시절 공사 현장 한쪽에서 하루 일당으로 받은 붓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문방구에서 산 수첩을 펼쳤습니다. 흰 페이지가 눈부셨습니다. 붓을 물에 적시고 첫 획을 그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오늘을 다시 시작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인생을 다 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아내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향해 걸었습니다. 당신, 이제 괜찮아요.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끝마다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 울리는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 어제의 나. 그리고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어서 와, 오늘의 나. 그의 발자국 뒤로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끝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앉았던 벤치 위에는 한 장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바람이 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의 시간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박노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